어릴 적 하늘을 나는 꿈들 한 번쯤 꿔보셨죠?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너머, 다시 말해서 우주를 향한 꿈을 많이들 꾸고 계시는데 그 꿈조차 이제 현실이 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분 역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인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조광래 원장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원장님 이름 앞에 보면은요. 네. 나로호 발사의 주역이다. 네. 한국 로켓 개발의 산증인이다. 이런 표현이 뒤따라 다니는데 표현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뭐 저한테는 상당히 그 과분한 그런 그 수식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몸을 담고 계시는데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이름 그대로 항공기 그리고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그 국가 출연 연구 기관입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나로 발사 현장에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마음으로 그 현장에 임하셨나요? 예, 그 나로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우주 발사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세 번의 시도를 해서 결국은 세 번째 이제 성공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쉽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발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항상 정말 참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발사에 임했습니다. 네. 이 나로호 발사의 주역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로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나로호는 저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그러한 그 발사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나로호를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선행 기술을 개발해야 됐기 때문에 과학 로켓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 1997년, 2002년 이렇게 해서 KSR-1, 2, 3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과학 로켓을 개발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한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습득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이제 한번 발사체를 개발해 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나로호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나로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연구 책임자로서 참여를 해서 처음 그 사업의 기획과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나로호 발사 성공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저도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그 느낌 현장 아직까지도 마음에 담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그 발사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습니까? 그 발사라는 것이 이제 그 저희들이 연구한 성과를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보는 그러한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연구의 경우는 그 이 결과를 예를 들어서 일반이나 또는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저희들이 이제 알고 이제 보통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나로의 경우는 그 발사를 해서 성공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과 연구자가 같이 보는 그런 그러니까 특징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마음이 초조하고 한 그런 것은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정말 침묵이 흘렀던 그 순간이 더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정말 그 짧은 시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한테는 그 우리 일각이 여삼초라고 할까요? 정말 긴 그런 그 시간이죠. 네. 이제 발사 성공 2년이 훌쩍 지난 시점인데요. 사실 계획부터 발사 성공까지 장장 1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긴 시간 동안 원장님 입장에서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발사 성공의 그 순간이 뭐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발 과정에서는 정말 수많은 그런 그 저희들의 그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과정에서 기술 개발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험을 하는데 그런 시험의 과정에서 그 대형 폭발이 일어난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그 참 어려움을 이제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이제 많이 남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은 결국 이제 시설 장비들을 다 이제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파괴된 시설 설비들을 또 복구해서 다시 실험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나로 발사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는데요. 당시 원장님 인터뷰를 보면은 정말 죄송하다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왜 성공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하고 의아해했던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만큼 중압감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예, 뭐 중압감 느낀 건 사실이고요. 네. 그 이제 죄송하게 생각한 것은 많은 그 이 예산이 투입이 됐고 네. 또 국민들의 많은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그 두 번의 발사가 실패를 하는 바람에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또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아이들한테도 실패해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또 그것도 참 안타깝고 물론 연구 개발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성공을 해서 좋은 결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두 번의 연속되는 실패를 하다가 보니까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적 열기도 좀 식어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지금은 죄송하지 않으시죠? 뭐 아직도 뭐 죄송한 마음이 있죠. 네. 이 나로 전 과정을 보면 러시아 기술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됐고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 기술 이전 조건이 아예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술 이전 조건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원래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우주 발사체와 같이 대단히 민감한 그러한 기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대표적 이중 용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이중 용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아주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운반체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술의 그 아주 특수성이랄까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기술이 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에서는 아주 그것을 극력으로 기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하고의 기술 협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을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술 이전은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 알려져서 마치 기술 이전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약속을 어겨서 기술을 못 받게 됐다 하는 그러한 그 형태로 일반에 알려지는 바람에 그러한 이 비판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지금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예. 우주 기술 자체도 이제 국가 간의 안보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예. 사실 러시아 하면은 좀 생소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자체는 이제 미국과 우방이다 보니까 왜 러시아 기술진과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맺고 그 발사에 한번 몸을 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러시아와 손을 잡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미국하고 협력하는 것이 비교적 좀 뭐랄까요 익숙하고 편합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우리 한국의 많은 교육 시스템이 그 미국 쪽에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접목이 돼 있다고 할까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언어적인 문제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이제 많이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노크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그 국가 정책은 그 한국이 우주 발사체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차례 저희들이 미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마는 안 됐고 그 외에도 바로 옆에 일본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프랑스 제가 다 다니면서 어떻게 협력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타진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어느 나라도 우리와의 협력에 긍정적이지가 않았고 할 수 없이 이제 러시아에 저희들이 문을 두드렸는데 당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네. 그 IMF를 맞아서 그래서 그나마 러시아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한번 해보자 해서 러시아와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우주 발사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선진국에 속합니다. 네. 지금도 그 미국의 유수한 발사체들의 엔진은 러시아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것은 힘 있는 자들끼리,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힘 있는 나라들끼리는 얼마든지 거래가 됩니다만은 네. 힘없는 나라하고는 이제 거래를 안 하는 것이죠. 네. 하루빨리 우리 자체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나로울 발사를 두고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두고 우리가 얻은 게 없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얻은 게 과연 무엇이냐. 예. 이런 비판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가지의 전공적 기술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항공, 기계, 또 수학물리, 전기전자 많은 그런 그 전공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기를 이런 우주 발사체 같은 것은 그 거대 복합 체계 종합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 복합 체계 종합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설계 기술입니다. 지금 이제 나로를 하고 우리가 얻은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그러니까 일단의 엔진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단의 엔진 기술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현재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 설계 기술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우주 발사체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 설계 기술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이 우주 발사체를 설계해서 개발해서 또 어떤 그 임무를 부여해서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사체를 총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나로호는 저희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그러한 그 이 나로호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국민적인 관심과 연구진의 노력 끝에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로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얻은 성과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바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 설계 기술을 저희들이 완전히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발사체를 구성하는 그 구성품, 소위 말하는 서브 시스템이라는 것들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발사체를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 기술은 엔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도 제어 기술이라든지 전자통신 기술, 구조체 설계 제작 기술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부족한 것이 이 엔진 기술인데 엔진 기술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발사체와 관련된 기술을 모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릴 때 한국 로켓 개발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로켓 개발 역사와 함께 하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 전공을 보니까요. 네네. 전자공학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전자공학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로켓 개발까지 발을 딛게 되셨는지 그게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 발사체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계공학이나 항공공학을 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발사체를 구성하는 이 구성품의 상당 부분이 또 전기 전자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사람이 이 발사체 분야에 어떤 일을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발사체 분야의 전문가냐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소위 학부에서 공부한 것이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사체에 얼마만큼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적용해서 그 연구 개발에 임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질문하신 것 중에 그 발사체를 한 사람이 전자공학을 한 사람이 발사체를 한 것이 조금 의외다 하는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어떻게 사주팔자에 그렇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도 아나운서지만 공대 출신입니다. 네, 그나저나 로켓 개발에 뛰어드시는 게 1988년 30년 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로켓 개발 상당히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로켓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굉장히 미비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민간 쪽에서는 로켓 개발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모지였죠. 물론 국방 목적의 그러한 그 로켓은 국가 차원에서 다른 기관에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은 민간에서의 로켓 개발은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나로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로켓 개발에 대해서 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봐도 되겠나요? 예, 뭐 그걸 그렇게 꼭 단정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그 기술도 좀 빈약하고 이 전문가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 개발한 기간도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면이 많은 상태다라고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나로 발사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의 좀 여건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조금은 덜 실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그거는 뭐 스스로 자기 편한 그런 뭐 변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여하튼 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실패도 겪었던 것이고요.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또 중요한 그런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그런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도 지난 실패를 소위 말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보실 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주 개발이 꼭 필요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주 개발이 왜 필요하냐 하는 얘기를 제가 우주 개발을 하는 한 28년여 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좀 이제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가서 얘기하면은 그 많은 돈을 정말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네. 하는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서민 임대주택 한 채라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러한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그랬었는데 이 우주 개발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정말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뭐 몇 시간을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는데 네.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우주 개발은 지금 인류가 지향해야 될 미래를 대비해서 지향해야 될 이제 마지막 수단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육지를 지배하는 사람이 이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18세기 이렇게 19세기로 오면은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거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국토도 협소하고 뭐 이렇다 할 부존 자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흔히 말하기를 가진 거는 우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우리 국민들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 같은 나라에서 우주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이 아주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나로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주로 나가기 위한 자립 기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후에도 이제 수행하는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죠. 어떤 네, 그렇습니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주로 이제 지금 우주 발사체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우주 발사체 이제 나로 후속으로는 지금 한국형 발사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목적이 이제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보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1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인공위성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기상 예보가 잘 맞죠. 비교적 과거보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기상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상위성의 후속으로 지금 또 그런 기상위성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궤도 위성이라고 해서 이제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이 있는데 그런 위성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항공기 분야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항공기는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볼 때 지금 저희들이 대형 항공기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크게 지금 큰 승산이 없기 때문에 무인기 네. 이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볼까 해서 그런 분야에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일 때 나로 우주센터가 조성되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나로 우주센터를 조성하실 때 야심찬 구호가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구호일까요? 그거는 이제 우주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아주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네. 나로 우주센터가 지금 대략 한 15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부지 확보가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정책 당국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가 탁 되지 않으면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 계획서를 많이 이제 써가지고 네. 했는데 쓰다 보면은 말이 많아지니까 자꾸 이제 분량이 많아져서 보고서를 갖다 드리면은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30초 만에 설득을 해야지 설득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구호를 하나 지어보자 해서 이제 지은 게 우리 인공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쏘자. 이렇게 이제 하나 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걸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땅에서 뭐 우리 발사체로 우리 인공위성을 했다가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부지를 이제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땅에서라고 해서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게 이제 쉽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지 해서 이제 뭐 예산을 확보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구호자체도 굉장히 신토불이네요. 네,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그 유럽 우주국에서 인류 최초로 우주 탐사선 로제타를 쏘아 올렸습니다. 본격적인 또 해성 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 사실 부러우면 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원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러우신 마음도 드실 것 같고요. 마음이 좀 어떠셨나요? 부럽다기보다도 솔직히 무겁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언제쯤 한번 그렇게 저희들이 도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사실이고요. 막 그럴수록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보다 더 연구 개발에 좀 매진해서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은 우리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쏘아 올려보자 이런 언급을 또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국형 발사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한국형 발사체는 지금 전체 그 계획 일정 기간 중에 한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차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이 가시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는 뭐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그 장기간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설계가 중요하고요. 그 설계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했고요. 그럼 설계를 하면서 들어가는 구성품, 소요되는 부품들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이 다 개발이 되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체계 종합을 해서 비행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현재는 한 중간 정도의 과정에 와 있습니다. 네.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하면 또 고급 기술이니만큼 예산과 또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흔히 이제 그 정책 당국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 애로사항을 얘기하라. 그러면 많은 연구원들이 예산과 그 시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그 시간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많은 돈이 이렇게 지금 투입이 그러니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연구가 잘 안 되는 것이 돈이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는 좀 말하는 것은 좀 그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의 그 머리를 이용해서 그런 그 개발을 기술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원장 모시고 우리나라의 우주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남겨주시죠. 예,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은 그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기술적 그 연구 개발에 총 역량을 매진해서 성실히 연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부족하고 정말 부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정말 그 성실히 그다음에 열심히 연구 개발에 매진해서 좋은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기술 자체는 다른 나라에 뒤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앞으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고민과 노력들을 한데 모아서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다시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쁜 시대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